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뉴딜 산업,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규 산업화 계획이 각국에서 엄청나게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태양광 국내 업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가 조금 수익률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이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수소 연료 전지차, 그러니까 하이드로진 비클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부터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태양광에 대한 보고서를 내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쓰셨듯이 국내 태양전지 관련 산업은 이미 중국이 사실은 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내 기업들이 그래서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양광 쪽에서 국내 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네. 제조 부분에 국한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대부분 접은 상태예요. 사실 대부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건 조금 오래된 흐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미국에서의 수입 여러 가지 뭐 쉽지는 않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이 이제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자꾸만 기술력을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태양전지 1세대, 2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세대가 좀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페브로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결정도 아니고 단결정도 아니고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 기술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페로브스카이트 자체가 시장에 등장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태양 전지 소재 중에서 지금 95% 이상의 실리콘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한 시장이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이자면 높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이 다운이 된 다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그 전부터 IT 쪽에서는 단결정 실리콘이 적용이 됐었는데 좀 뒤늦게 2016년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소재를 사용한 태양전지를 가지고 나와야지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사실은 2세대에 먼저 들어갔다가요. 2세대가 이제 방막계였다가 그 부분이 이제 글로벌리 대부분의 국가 기업들이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3세대 페로브스카이트로 넘어간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면은 셀 효율단, 셀 모듈 효율단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코리아 유니테스트 그리고 유니스트 이게 울산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셀하고 모듈 효율이 나온 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NREL이라고 하는 데에서 계속 월별 차트로 이제는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랩단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가 26% 이상을 찍게 되고요. 유니스트도 거의 마찬가지로 셀 효율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문제는 모듈이에요. 이게 2세대 때도 사실은 랩 단계에서 35% 이상을 찍었던 게 2세대 방막 재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듈 효율로 올라오면서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상용화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없다라는 측면보다는 아직은 어떤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해주기 어려운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세대 페로브스카이트로 가게 되면
된다면은 지금 모듈 단에서 유닛 테스트가 14% 정도밖에 찍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및 활용 지금 뭐 그림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뭐 일단 대체적으로 공대 정도는 나와야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두 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랩단에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랩단이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연구소 안에서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실험실에서 한번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를 했더니 26%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셀 지금은 비율로. 그러면 현재의 뭐 단결점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19%. 현재 19%. 그러니까 한 7%포인트 높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유닛 테스트가 개발 중이다. 뭐 이 정도로 느낌을 받으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네. 셀 효율로는 유닛 테스트가 선방을 쳤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세대 태양전지 페브로스카이트 이거 사실은 언제 데뷔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상품화. 제가 예. 상품화 측면에서 사실은 모듈 단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올라왔다면 향후 한 3년 이상 정도 바라보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모듈 단에서 효율이 안 잡혔잖아요. 네네. 이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못 잡아도 5년 이상, 한 7년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지금 페브로스카이트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하기가 좀 이른 건 아닌가요? 투자자 측면에서만 살펴볼 때. 그렇죠.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풍력이 있고요, 태양광이 있고, 뭐 수력 발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봤었을 네. 때 2019년 기준으로 한 20% 정도, 20에서 2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큰 건가요? 제일 큰 건가요? 그 중에서? 아니 풍력이 아직까지는 더 높은 예, 수력이 풍력이 제일 크고요. 네, 예. 풍력, 수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예, 23%. 네. 그러면 최근은 뭐 수소 지금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뭐 지금 엄청나게 예.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해상 풍력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진 계획이 각국마다 엄청나게 들려오고 있는데 태양광 산업에 대한 소위 투자나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공부를 좀 덜 했는지 몰라도 뉴스 플로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부터 쭉 해와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2020년에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당장 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은 뭐 눈에 띄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사실은 뭐 호주나 등등 해서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가정용 수요 올라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이제 하나솔루션이 아무래도 글로벌 6위의 모듈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미국 시장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지연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도 이제 가정용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쪽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수요는 올해 기준으로 한 125기가와트 정도라면은 150 이상으로 지금 2021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계 6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저도 하나솔루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조금 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태양광 기업들의 세계적인 위상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좀 괜찮은가요? 인정을 좀 받고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 사실 한 4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기술력이 떨어져서 뭐 네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셀단 이제 모듈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셀부터 그 아래 완전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전부 다 해서 대부분 중국에서 갖다 쓰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셀 사업마저도 하나솔루션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듈에서 조금은 이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셀까지도 접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의 지금 최근에 포지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본인들이 국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는 어느 정도 접고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통해서 안에 있는 가상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 이런 포지션으로 지금 다양한 인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그 가상 발전소, 그 VPP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 VPP 가상 발전소, 요거 업의 개념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글로벌리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아 예. 네,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예. 어떻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청자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VPP가?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 때 예전에 통신 사업의 확장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들은 이제 국내에 약간 국한되어 있지만 이거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인터넷이 더 발달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 IoT라든지 이런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중간 사업자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은요. 전력 효율을 관리해 줍니까? 전력 효율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설비들을 할 때 다양한 장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효율부터 전력 시스템의 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해 준다. 그러면 아주 좀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효율 솔루션 업체로 변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간단히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복합 알겠습니다. 예술이죠. 예. 복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하나솔루션 그럼 살만합니까, 아직도? 다만 제가 생각보다 업사이드를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네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선점하는지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한 단계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또 풍력 해주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수소하셨고 태양광 하셨으니까요. 근데 풍력은 패스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